국정원 1차장 출신입니다. 다시 소개해드립니다. 박선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대단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쁜데 나오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그동안에 이제 국회에서 우리 의원님이 계엄의 위험성을 감지를 해서 그걸 계속해서 경고를 해왔던 분입니다.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군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호처장 공간에 특정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을 불러가지고 내란 음모를 사전에 도모한 거 아니냐라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 영상을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최근 이진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의 안내로 불러들여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런 어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너무너무 정말 정확하게 찔러주셨고 이 관련해서 오늘 또 국회에서 맹활약을 하고 오셨는데요. 그거 짧게만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몇 차례 계엄 가능성 지적했죠.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세 사령관이 경호처장 관저에서 계엄 예비 음모, 내란 예비 음모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 그래서 질의한 것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은 그래서 선동이라 했죠? 네, 그렇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의 현실이 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현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진짜 그러면 내란 예비 음모가 맞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 계엄사령관 6시간 했던 박한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신에게 묻지 않고 바로 사전에 특전사가 동원됐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계엄사령관 통하지 않고 특전사령관을 통해서 특전사가 동원되고 그다음에 수방사가 가지고 있는 군사경찰 특수임무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국회에 들어왔어요. 그럼 그것은 이미 다 계획을 했던 거지. 이행이 된 거죠. 그렇지. 그러면은 그때 말했던 방첩사령관이 왜 안 나타났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의원들을 한 군데에 몰아넣는 것이 이제 특임대, 707 특임대 임무고 그 몰아넣으면은 수방사령관 사령부에 있는 군사경찰 특수임무대가 한 사람씩 잡아가지고 과천에 있는 방첩사령부로 가면 그 순간 방첩사령부는 합동수사본부로 바뀌고 그 지하벙커에서 저는 아마 뼈가 5개 정도 부러졌을 너무 무서워. 아니 근데 오늘 흐름이에요. 국방위의 답변을 보니까 무서워 죽겠네. 누가 출동하라고 했냐 그랬더니 국방부 차관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아니고 네. 군령권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군대에 출동을 지휘할 군령권은 국방부 장관한테는 없잖아요. 그거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부대에게 출동 지시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박한수한테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원래 대통령이 계엄사령관한테 지시하고 계엄사령관이 특전사든 부대를 이제 동원시키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자기가 장관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래서 자기가 계엄사령관이 되기 이전에 이미 특전사에서는 준비 태세에 들어갔던 거고 수방사령부에서도 준비에 들어갔던 것이고 여인영 방첩사령부는 합동수사본부로 전환을 하면 의원들을 다 잡아다가 적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자,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부터 살펴볼 텐데, 자, 홍준표 시장 잘 보십시오. 이게 가벼운 해프닝에 불과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진짜 않습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정말 너무너무 무시무시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지금부터 절대 가벼운 해프닝일 수 없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엄군이 분실하고 간 실탄이 장착된 탄창이 발견됐고요. 그리고 사람을 체포하기 위한 수갑이 확인이 됐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분실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저게 그 실탄이 장착된 탄창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권총 탄창. 자, 그리고 저게
수갑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케이블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누구를 이렇게 잡아가려고 했을까? 네. 처음에는 체포 명단에 3명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3명이 아닌 10명이었던 것 같다. 거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냐? 우원식 국회의장. 예. 큰일 날 뻔했어 진짜.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박찬대, 김민석, 정청래,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 잡아가려고 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자기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 어. 윤석열 만나가지고 이거 자기가 잡혀갈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기 일이니까 이거 물어봤다는 거야. 자기 일이니까. 어.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거기에 대고 뭐라고 답을 했냐면 어. 야 그거는 그 포고령 위반이니까 그렇지라고 얘기를 했대. 포고령 위헌적인 포고령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윤석열이가 어떤 거를 지적했던 겁니까? 포고령 좀 띄워주십시오. 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요 부분이죠. 저 요 일항. 부분. 예. 요 요거 일항. 자체가 그냥 위헌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미친놈이 진짜 나쁜 놈이라는 게 네. 저 윤석열이가 한참 저 무슨 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어쩌고 하면서 온갖 언론들이 빨아댈 때 그때 저놈이 흘렸던 얘기가 뭐냐면은 지가 대학 다닐 때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이한테 반란죄로 사형을 사형. 내가 구형했다. 그거 가지고 윤석열이가 대단히 무슨 민주적인 저기 맞아요. 사람인 것처럼 어떤 놈이에요. 맞아요. 나쁜 놈의 새끼 저걸 가지고 지금 1호가 위헌이라는 거 뻔히 하면 야 포고령 위반이잖아. 한동훈이하고 앉아가지고 그 똑같은 것들끼리 장난치지. 그걸 이제 오늘 내가 저기 계엄사령관 6시간 했던 박한선 네. 이게 이제 합동참모본부에서 나오는 예. 계엄실무 편람이에요. 여기 30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엄사령관은 입법권에 대하여 권한이 없다. 그렇죠. 다시 네, 말해서 당연히 없죠. 1번항을 넣은 것 자체는 자체가 예. 틀린 거야. 내란이에요. 내란. 예, 예. 불법이고 그렇죠. 위헌입니다. 저거 자체가. 이 책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박한수가 인정을 했습니다. 예. 국회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 네. 그러면 너는 뭐 했냐? 그러면 군사 투입은 이제 김영현이가 김영현, 했다. 예. 그럼 너는 TV 보고 있었냐 안 보고 있었냐 그 상황을 예. 보고 있었다. 그럼 너는 지금 계엄군이 들어가 있는 거 봤지? 그거 네 부하지. 네. 왜 그러면 퇴각 안 시켜? 네. 너는 그 니들의 임무가 진행되고 있는 거 지켜봤기 때문에 그렇죠. 너는 네. 내란 음모의 주요 임무 수행자다. 그렇죠. 너 내란죄는 사형까지 할 수 있다. 어제 제가 알고 말씀드린 있어라.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에 의한 범행. 아니, 퇴각하라는 무엇보다도 네. 박완수 계엄사령관이 포고령에 자기가 서명을 했잖아요. 네, 했어요. 네. 그거 네. 보고 뭐 시간이 틀렸네 이러면서 예. 그렇죠. 밤 10시로 돼 있는 걸 네, 밤 이따가 11시로 나갑니다. 네, 바꿨다며. 네. 그러면 그거 읽어봤다는 얘기잖아. 근데 1호가 지금 위헌이야. 위헌이야. 내란이야. 아니 6.25 전쟁 때도 국회는 열렸어요. 네. 그 말이 안 되거든 1호 자체가. 아니 저놈이 그러잖아. 내용을 잘 몰랐다 자기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근데 이런 어떻게 식의 얘기를 시간을 하더라고. 바꿨냐고 그게. 근데 아, 법률 전문가만 아나 그거를? 그 말이 안 아니 되는데. 자기가 헷갈려 가지고 참모들하고 몇 사람이 봤는데 아리까리해서 잘 몰랐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어요.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이 조지호 경찰청장한테는 전화를 해가지고 예. 경찰 투입을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3분의 1 이상 다 거짓말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그럼요. 네. 자,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자, 윤석열의 계엄이 절대 가벼운 해프닝일 수 없는 이유. 지금부터는 이제 무시무시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윤석열이 국민을 죽이려 했구나라는 정황들이 지금부터 이제 나옵니다. 국정원 1차장 출신 우리 박선원 의원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봤더니 저격수가 배치가 됐다. 와, 야, 저격수면 진짜 너무 무서운 일이야. 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저격수 배치. 저 이번에 그 특임대 같이 들어온 팀이 3팀이 있어요. 네. 707 특임대 안에 3팀이 있다는 네네. 겁니다. 707 특임단 안에 세 팀. 707 특임대는 특전사 중에 선발된 자들이고 특전사 안에 특전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수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이고 네. 국내에서는 테러 진압 그리고 적진에 투입됐을 때는 요인 암살도 뭐 그 의무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선배님 이게 특임대죠. 잠깐 시청자분들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좀 정리해드릴까요? 다 특임대라고 하는데 네.
어제 이제 그 들어와서 돌아다닐 때 그 복장으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요. 707 특임대는 머리에다가 그 뿔 같은 거 달고 다니는 놈들. 아, 네네. 그게 야시경 같은 707 거. 특임대고. 아, 그거 707 특임대는. 그거 걔들이 그 유리창 깨고 어쩌고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 뒤에 군인들이 또 왔습니다. 어쩌고 하면서 그 깨구리 옷 입고 들어오는 애들 있죠. 헬멧에다가 이거 뿔 안 달고 온 놈들. 네. 그게 수방사 특임대입니다. 수방사 특임대. 그거를 군사경찰 특수임무대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군사경찰이라는 게 헌병이에요, 헌병. 옛날. 그러니까 헌병 체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다가 이거 야시경 단놈들이 들어가서 제압을 해놓고 그 수방사 헌병들이 와가지고 하나씩 끌고 가려고 아까 했던 그 거죠. 케이블 수갑 채워가지고 예, 예. 두 놈이 의원 한 명씩 잡아다가 쳐 집어넣는 아, 거고. 걔네는 이제 예. 수방사 애들이 예. 하는 거. 그래서 수방사가 이제 남태령 있잖아요. 그 방첩사는 이제 과천에 있고. 예. 그래서 바로 남태령 넘어서 과천에 쳐 집어넣는 것이고. 아, 걔네가 수방사 특임대. 예, 이거 이제 이 사진의 위에가 이게 저격수. 네. 저격수야. 야, 이거. 저격수의 저격 라이플 보이죠? 총신이 긴 거. 야, 진짜 미친 거야. 이 그룹은 어떤 식으로 작전을 하냐면은 국회 잔디밭에 엎드려서 요소에서 배치돼서 쏴 자세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직자들과 함께 도망간다. 그러면 쏘는 거예요. 의원식이 도망간다. 쏘는 거예요. 예. 예? 한동훈은 쏠지 안 쏠지 모르겠지만 아, 미친 그리고- 거라고요. 그리고 옥상에 투입이 돼서 시민들이 몰려 들어오면은 맨 앞에 오는 시민들을 쏘는 거죠.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아, 주동자를 쏴서. 네, 그래서 이 저격수 특임대 안에 저격수는 무섭습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 10월달에 갔는데 애들은 700m밖에 타겟을 맞추는 애들이에요. 자, 이번에 그 저격수가 왔고 사진까지 있는 겁니다. 있잖아요. 함께 다니는 거예요. 쟤는 네. 팀으로 다니잖아요. 네. 저격수하고. 그러니까 걔들은 이제 건물 안에 들어오지 네, 않고 출입조하고. 바깥에서. 이게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잘 안 알려지고 있어요. 이 707 특임대라는 게 예전 군대에는 없었어요. 이거 전두환이가 만든 거예요. 아. 707 특임대를 만든 이유가 저 전지 상황이 되면 걔들의 그때 명분은 전지 상황이 되면은 김일성, 김정일을 가서 체포하고 저격하는 그 임무를 하는 애들이 별도로 필요하다. 아. 그래서 특수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거고. 원래는 그 전에 응. 정병주 특전사 사령관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 자기 부하한테 죽잖아요. 네. 그 특전사 안에 이 특전사령관이 직접 쓸 수 있는 최고의 정예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예, 예. 나부터 나를 지키게. 지켜야 된다. 예, 예. 내가 제2의 정병주처럼 죽으면 안 된다. 해서 네. 만든 게 그러니까 707 지가 죽지 특임대예요. 않으려고 명분은 그렇게 하면서 아. 지가 죽지 않으려고 특전사가 자기 보호할 걸 특전사를 만든 죽이고 거야. 특전사 여단장이 특전사령관을 배신하잖아요. 아. 그 뿌리가 그겁니다. 아, 그 불이부터가 아주 썩어 있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격수가 왔다는 겁니다. 이게 뭔 해프닝이야? 이게 가벼운 해프닝입니까? 그리고 저격수 사람을 죽이겠다고 왔다고 네. 그 총을 들고.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뉴스거리인데요. 그 차관이 실탄 지급은 몰랐다. 아, 국방부 차관. 차관이 네. 그리고 이 계엄 사령관 6시간짜리도 몰랐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뭐예요? 예. 이것은 탄티통입니다. 아, 총알 박스. 그렇지. 예. 탄통, 들고 탄통. 왔는데. 실탄 탄통. 들어있는 실탄. 탄통. 예. 국회 안으로 들고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통을 그리고 이 사태를 처음에 접한 우리 의원들의 심정은 어떻느냐? 도망가면 죽는다. 아, 도망가면 오히려 죽는다. 네. 그래서 국회로 가서 의원들끼리 모여 있어야 갈비뼈 그나마, 10개 뜯어를 거, 네. 죽을 거 뼈다귀 부러진 상대로 산다. 그렇습니다. 가자. 그래서 우리가 다 국회로 모인 거예요. 네. 그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국회로 모인 거고 의원식 의장한테도 의장님이 잡히면 끝난다. 그렇지. 의장님이 포획돼 버리면 끝난다. 끝나. 그러니까 한남동의 그 경계구역 안에 잡히면 끝나니까 옆에 개구멍 하나 뚫어라 해놨는데 거기가 조희대 대법원장 집에 붙어 있죠. 그래서 붙어 있죠. 그쪽은 뚫으면 안 되겠다. 아. 책임지고 잘 도망 나와라. 아. 이건 우리가 여담 다 준비됐어. 그렇게 살벌하게 우리는 상황을 인식하고 아, 있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던 분이니까. 경고하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경고를 줬던 거죠. 그렇지. 이게 이건 확실한 여담인데 아. 그 해제 요구 의결할 때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본회의장 안에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본회의장은 현역 국회의원 아니면 못 들어가죠. 절대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당 대표를 원외 인사가 한 적이 있죠. 그 전에 보면 여러 명 있었지만 그 원외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당 대표가 다른 데는 다 가도
본회의장 안에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 본회의장은 철저하게 현역 의원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네. 그 누구도 못 들어가요. 네. 뭐 보좌진이든 누구든 못 들어가. 근데 한동훈 대표가 들어왔어요. 그 안에 들어와서 계속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박주민 의원이 들어오라고 했대. 너 아니, 살아야 근데- 되니까 왜 안으로 들어와라. 근데 그 본회의장을 안 떠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제일 안전할 그렇지. 거예요. 박주민 잡혀갈까봐. 왜냐면은 자기밖에 자기밖에 몰라. 추경호는 당사로 가자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 민주당사 앞에는 이미 장갑차가 와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자기들은 이제 당사로 가자고 한 거는 거기는 안전하다는 거죠. 와. 그러면은 국회의원 빼고 대표만 잡아갈 그러니까 수 있잖아요. 민주당사하고 국힘 와. 당사가 길 하나 사이야.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는 장갑차가. 봐봐, 가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거 공범입니다. 그럼 아니 그리고 저 707 특임대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박근혜 때 계엄령 문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네, 충격을 주현천. 받았잖아요. 네. 그때도 707 특임대를 동원하는 계획은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 이거는 없었어요. 정말로 김용현이가 친위 쿠데타를 위해서 지 라인들로만 준비했다는 흔적이 확실하게 나와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게. 지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10분 늦었으면 다 죽었어요. 맞습니다. 네. 10분 상관으로 우리가 가결을 시킨 거예요. 맞습니다. 정력수가 넘어가지고 네. 간발의 차로 진짜 제 옆구리에 대금이 안 찔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장난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707만 해가지고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서 그렇죠. 소수로 해서 집중적으로 들어왔고 1군단에다가 1여단에 공수 1여단에다가 예? 그다음에 구공수도 옆에 와 있었어요. 네. 첫 차량 대기 구공수 중에서 와 있었어요. 구공수 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그 수방사의 군사경찰 특임대에 707이 들어왔으면 완벽한 거예요. 이거 아. 민간이 1000명 삶아 먹는 거는 10분도 안 걸린다고. 1공수 9공수가 12 때 왔던 놈들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쿠데타 전문이에요. 네. 아니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의원님께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2월 3일날 비상계엄 선포 전에 특전사 장병들에 대해서 요새는 휴게 시간에 휴대폰을 쓸 수 있잖아요 장병들이. 근데 휴대폰을 싹 걷어갔다는 걷었어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직 반납이 안 돼 있대. 아, 아직도? 네. 왜? 지금 그 상황은 그러니까 상황이 끝나질 않은 거라니까요. 지금. 제가 상황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만약에 김영현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내란을 일으키면은 네. 12월 10일부터 15일 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이든의 힘이 빠지고 아. 트럼프는 아직 그립이 없어지고 그렇지. 이제 미국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들어가고 네. 그런데 김건희 재의결되면서 자신들이 밀릴 때 위축되니까. 쿠데타를 할 거다라고 아. 생각했는데 이게 약 일주일 땡겨진 거예요. 예. 제가 감을 잡고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방금 이제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부터 이상 징후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특임대는 정말 축구 선수처럼 프로 축구 선수 국가대표처럼 매일 훈련을 해야 돼요. 애들이 월요일 화요일 훈련 안 나간 거예요. 그리고 비상대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저녁 8시가 되니까 문자가 돌은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서 거기에 투입될지 모르고 헬기로 투입될 거다. 대기해야 된다. 그게 8시. 그리고 나서 9시 한 반 조금 지나서 핸드폰 수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문자인데 이 문자를 좀 키워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이게 그 군사 제가 용어가 이거 좀 받은 들어가 가지고 요걸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자, 상황이 심각함. 일단은 이게 누가 누구한테 전달한 문자입니까? 저게 뭐냐면은 그 단장님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네. 707 특임대 단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아. 대령인데 대령. 근데 저 단장이 대대장 이런 급에게 이제 전파를 한 그 내용을 공유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해서 당장 출동할 수도 있다. 지휘부에서는 헬기를 타고 가야 된다. 그리고 실작전으로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단장에게까지 요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고 심각하다까지만 이야기를 했고 당장 출동할 수 있게 카트리지 뭐예요? 카트리지가 네. 아까 봤던 총알탄 네. 한 박스를 이제 카트리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끼우는 거 이거 매거진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 카트리지 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총을 실탄을 이렇게 사용할 수 그러니까 있다라는 말이군요. 실탄 사용 실탄에 가능성을 언급한 이 박스 총알 든 박스를 들고 간다. 그냥 네. 실탄 몇 개가 들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탄이 이제 이런 건데 요런 거에 요런 정도가 아니고 네. 이걸 가지고 가야 된다. 박스째. 네, 그다음에 중대 단위 SOP 토의. 그러면 중대 단위에 투입됐을 때 자기들끼리 어떻게 작전을 해야 될 것인가는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 그러면 정립해야 되니까. 그런데 장관이 계속 이번 주나 다다음 주 바로 투입될 수 있고 그때는 707만 간다. 그래서 밤 9시 이때 핸드폰이 이제 해수 당했는데 이미 다른 특전부대 그러니까 47 훈련장이라 그래서 이천에 있는 특전사 본부 안에 특임대가 있는데 다른 특전부대는 취침에 들어가 있는 거죠. 707만 거기서는 불려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공수는 여기 김포공항 옆에 왔고 9공수 들어왔고 3공수는 방첩사 지키러 갔고. 네. 자, 이게 가벼운 해프닝이냐고. 아니, 엄청나게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인명 피해가 안 난 거지. 네. 자기들 나름에는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국회 본청에 그 시간대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이 한 5-60명밖에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제가 가서 한 11시 전에 도착을 했는데 한 60명밖에 안 왔었어요. 그래서 전부 전화하고 불러대고 막 해가지고 이제 좀 11시 반 12시 돼가지고 이제 150명 정도가 찬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적이었지. 특임대로 몰고 가서 장악할 줄 알았는데 장악을 못하니까 중과 부적. 중하고 부적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중과 부적. 지금 장난칠 때 아닙니다, 의원님. 네. 적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부족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번씩 섞어달라고. 네, 김용 의원이. 우리 여자 비서관이 섞을 때 섞으셔야지. 지금 사람 다 죽을 뻔했는데. 나 혼나는 거야 지금. 네, 혼나는 겁니다 저한테. 나 아까 나온 처음 나와가지고. SOP라는 말 잠깐 설명드릴게요. 중대별로 SOP 아까 준비하라고 토의하라고 했잖아요. 네. 스탠다드 오퍼레이팅 프로시저. 그러니까 표준 작전 계획, 작전 절차.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투입되면 너는 뭘 하고 너는 뭘 하고 이거를 정하라는 그 토의를 해야 된다. 그걸 하다란 거예요. SOP라는 거. 근데 저 때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쿠데타 용인지는 몰랐겠지. 그때 그러니까 그런 알아잖아. 토의가 안 되지. 네. 안 되고 헬기를 탔는데 여의도에 딱 떨어지고. 네, 북한이 아니라 놀랬겠네, 걔네들도. 놀랬어. 그래갖고 이제 그때서 임무 부여를 한 거예요. 니는 뭐 원식 잡아라 뭐 이렇게 하니까 12대의 헬기가 두 번씩 왔다 갔다 네. 총 24소티 8명 잡으면 한 180명 정도가 707 특임대만 180명이 지금 투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숫자는 그 국회 경비대에 적혀 있지 않은 숫자예요. 네. 국회 경비대는 이제 1공수하고 그 수방사 애들이 그 통과한 애들이 그 부대만 280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280명에다가 이 특임대 더해야 180에서 된다는 200을 말이잖아요. 더해야 돼. 더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특수부대 480여 명이 왔다고 생각해요. 다들 280명으로만 280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니었네요. 그 왜 그렇게 그러면 언론에 나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외곽 경비하는 국회 경비대가 그 하나하나 저기 헬기에 서가지고 얘네들을 숫자를 셀 수 있겠어요? 그 담장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버스로 들어온 사람들이나 세는 거죠. 저희 그 팀에서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480 추산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개헌군.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장난이 아니고 적은 수가 아니에요. 네. 자, 절대 가벼운 해프닝일 수 없는 이유 또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건 진짜 끔찍합니다. 이놈들도 뭐 저격수까지 배치를 했으니까 당연히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고 네. 미리 생각을 했었어. 왜냐? 계엄 선포 하루 전에 군 병원에서 환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전쟁 발발로 환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를 했다라고 지금 JTBC가 보도를 했고요. 예. 이거는 아마 그 군 병원 관계자가 JTBC 기자에게 얘기한 건데 예상치 못한 시점에 갑자기 전시 분류 작업을 실시하라고 전파가 내려와서 의구심을 갖는 인원들이 많았다. 와. 그러니까 군 병원 관계자도 이게 뭐지?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계엄이 이제 실시가 되면 언론 검열을 담당하게 되는 계엄사령부 보도처장이라는 직위가 있거든요. 네, 저한테는 좀 무서운 사람이네요. 예,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서울로 미리 이동을 시켰다고. 왔었어? 네. 원래 계룡대에 있어야 됩니다. 육군본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이제 서울로 지금 출동을 이동을 했다고? 시켰다라는 거죠. 왔었어 서울에. 네, 서울에 왔었습니다. 거봐 2차 비상계엄 떨어지면 여기부터 들어온다니까 진짜. 아, 형 자표가. 그- 105만 저- 105만. 동접 차단해 동접 차단. 알려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그 저기 김호준 예. 방송에 갔는데 1층을 딱 막아놨더라고요. 그리고 4층으로만 하고 당분간 1층 벙커에서 하는 거는 오늘 휴방이다. 아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아, 우리도 한 자체적으로. 4층, 여기도 한 그러면서. 4층으로 올려놓으시죠. 아니 그렇게 안 되기는 하세요. 안 되기 예방을 해주셔야지. 아니 그건 내가 막을게. 그건 내가 막을게. 그 막아주시라고. 내가 막은 거잖아요. 네, 이번에 내가 막으셨잖아. 계속 저기 계엄에 대해서 경각심 일으키고 의장님 반드시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의장님이 담치기 넘을 사람이 아닌데 담치기로 넘어온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의원님 지금 그 말 듣자마자 약간 좀 담았거든요. 그렇죠. 막아주셔야지.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죽고 다칠 거를 미리 얘네들이 알고서 그 관련한 훈련을 했다는 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7월 27일 날 필리버스터 할 때 이걸 소개를 해줬어요. 이 여기 대비 계획. 아 그러니까 대비 박근혜 계획. 때 쿠데타 예, 예. 해가지고 예, 유사시에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 음.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언론사 보도 통제. 아, 여기에 SNS 다 포함돼 있어요. SNS도 예. 그래가지고 석간신문, 조간신문, 방송, 인터넷 다 통제하고 와, 여기에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하고 유언비어 통제하겠다. 와. 그래가지고 문화관광부 직원이니까 문체부 직원 61명 투입한다 해서 이 인력 투입 계획까지 다 있어요. 10분 차이로 우리가 살았다. 이걸 다 막은 10분 거예요, 차이로. 우리가. 예. 2차도 꼭 막아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절대 가벼운 해프닝일 수 없는 이유. 이거는 좀 진짜 해석이 언론에서는 안 받더라고요. 계엄군이 네. 지금 이제 국회에 들어간 것만 다뤘는데 계엄군이 선관위를 또 노렸더라고요.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되는 영상을 뉴스타파가 제보를 받아서 공개를 했는데 그 장면을 일단 잠깐 좀 보겠습니다. 계엄군이 이 선관위에 이렇게 온 거야. 저기도 갔어요? 아, 나 이거 보고 아니 왜 선관위에 갔을까? 이거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네. 저렇게 중무장을 하고 어디를 왔냐?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 거야. 예. 근데 이제 보니까 여기 군인들만 온 게 아니고 경찰들까지 이미 다 배치가 되어 경찰 있었습니다. 버스가 있네. 네. 선관위로 갔지? 그리고 그게- 이게 배치가 언제 됐냐? 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윤석열이가 계엄 선포를 12월 3일 밤 10시 28분에 했는데 네. 얘네들이 여기 도착한 게 10시 30분이야. 그럼 그러니까 먼저 미리 출발했네. 알았다는 바로 거야. 옆에 있었다는 얘기. 바로 알았다는 거야. 맞습니다. 몇 어디 갔는지 더 좀 알려주세요. 과천 청사 여기 하나 갔고요. 그리고 관악청사가 있습니다. 예. 거기도 지금 계엄군이 갔고 선거연수원 이 선거연수원은 수원에 있어요. 네. 여기까지 갔습니다. 특히 이제 과천청사 같은 경우에는 당직자들이 있었거든요. 한 5명 정도. 예. 이 계엄군이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를 했고 못 움직이도록 감시까지 했어요. 진짜. 아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늘 주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 6, 7월 달에 국가정보원 제3차장실 과학정보차장입니다. 이쪽에서 중앙선관위 서버에다가 이제 소위 그 방어 툴이라고 하는데 해킹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그 툴을 심겠다고 심었다. 그랬죠. 예. 해서 한 80개를 심었다 했는데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해커 중에 해커들은 국정원에 있습니다. 예. 애들이 들어가 가지고 방어 툴을 심었는데 그게 이제 웅덩이라 그래 갖고 워터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딱 숨어 있다가 정보를 퍼날리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 그걸 웅덩이 워터홀이라고 하는데 대선용이 아니냐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금 따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개표할 때 이 총선은 지역에서 다 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선에는 집계하죠. 종합 집계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거 다 끝나고 이 투표 용지가 모아져서 다시 이 수시로 수개표를 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0.7% 차이밖에 안 남았는데 네. 여기다 작업을 너 뭐 했냐고 계속 그 과학정보 차장을 이제 추궁을 했더니 아무것도 안 했다 다 지웠다 그런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런 그 두려움과 의구심을 갖고 있는 차에 네네. 이쪽에 이번에 갔는데 네. 그거는 단순히 명태균 선거 자료
뭐 그런 데이터 네. 여론조사 데이터 그거를 뽑아내려고 네, 그건 갔을까?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아니다. 저는 나 이거를 이거 보고 모르겠던데. 이것도 선관위의 병력을 투입할 건데 이것도 윤석열 시그니처예요. 이게? 그 전에 비교하면 계엄령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에요. 아니 뭐 딱 생각하면 방송국이나 예, 예. 국회를 차단해야 예, 되거든.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놈이 그 앉아가지고 계엄 선포할 적에 네. 국회가 범죄자의 소굴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맞습니다. 그거하고 연결지어 보면 지금 과거 독재에 대한 반성에서 지금 헌법에는 대통령한테 국회 해산권이 없거든요. 네, 국회 해산권을 없죠. 뺏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놈은 김용현이하고 해가지고 국회가 범죄자의 소굴이 됐기 때문에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실시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국회 선거. 국회. 그러니까 아 가능성 있네. 지금 지가 제일 그 적으로 삼고 했던 게 국회가 지금 탄핵이나 뭐 저런 것들을 통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한 거잖아요. 오. 그러면 그거하고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건 국회 해산밖에 없어요. 오. 그렇게 하려면 선관위를 장악하고 거기서 모든 투개표를 감시하고 해야지 선거를 지지 않고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일은 저질렀고. 야 확실히 윤석열 나는- 전무가네. 저는 그 생각 그게 맞다고 거기에다가 아. 포고령 맨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가 이제 국회의 활동을 이제 차단하고 제압한다. 네, 그게 첫 번째더라고요. 그 제일 밑에가 뭐로 됐냐면은 누구든지 처벌하고 구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각해요. 네. 영장 없이.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 싹 잡아다가 이제 쳐 집어넣어놓고 아, 뭐 반국가 세력이니 뭐 해놓고 예. 그리고 나서 선거를 다시 치르면 최강. 아, 진짜 그런 아니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이상의 시나리오는 없어요. 아니 왜냐면 그건 이렇게 무슨- 긴박한 상황에서 선관위를 갈 이유는 아무리 봐도 아 없거든요. 그럼요. 아무 저기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놈은 정상적으로는 국정 수행을 할 수 없고 지가 이걸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선거를 총선을 이길 재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생각했을까. 딱 미친놈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중과 부적이라는 말이 그렇죠. 두 가지 의미로 쓴 거예요. 그래서 150명이 우리 당 사람 의원들이 들어와 있어 버리니까 이 그 해제 막지 해제를 못했다. 막지 못했다. 중과 부적이다. 그 생각이 늘 있었던 거지. 우리가 숫자만 많았으면 이것들 다 두드러 잡고 쿠데타 할 필요도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만 그거하고 저거하고 연결이 말씀드리자면 되는 거예요.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어저께 제가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 이게 이제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국헌문란이죠.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이란 말입니다. 네. 이 국헌문란에 해당되는 딱 범죄 구성 요건에 떨어지는. 요것도 역시 내란죄 증거입니다. 딱 네. 딱 이제 딱 떨어집니다. 내란죄 대한민국의 민주적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파괴하는 행위가 곧 내란이에요. 내란. 그렇습니다. 국헌문란, 네. 국기문란 다 해당되고 네. 거기에 선관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솔직히 이거는 해석의 여지도 없잖아요.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럼요. 네. 명백한 거예요. 명백하거든. 너무 깔끔하게 떨어지는 내란죄. 내란 수괴가 뭐였죠? 어떻게 처벌받죠? 내란 수괴 생각이 사형,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생각이 자꾸 안 나가지고. 지입으로 얘기 안 하려고. 보면은 교환해. 그래. 남시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래. 아니 법이 그런데 어떻게 법이 그런데. 어차피 저단복 입었으니까. 네네. 미국에서 저 선거 있었잖아요. 그 힐러리 클린턴하고 저기 트럼프하고 네. 있었을 때 러시아가 해킹해가지고 뭐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뭐 그런 했을 얘기 때 있었죠. 네. 이것을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 그리고 민주적 선거 제도를 해치는 반란 행위, 트리즌, 배신 이렇게 본 거예요. 네. 그거 똑같습니다. 네. 국헌문란. 이거 진짜 자, 심각하다. 똑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는 해프닝 이제 아니에요. 세상에다 알렸다. 네, 맞지? 좋습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짓과 관련된 사람들은 이제 내란죄로 중형에 극형에 처해져야 됩니다. 그럼요. 자, 그래서 도대체 누가 책임이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네. 이들도 이제 뭐 다 알고 있겠죠. 극형에 처해진다는 걸. 그래서 그런지 오늘 국회에 나와서 다 자신은 몰랐다. 나는 무관하다. 이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일단 계엄사령관이 국회에 등장을 했습니다. 계엄사령관 본인은 무장병력 투입 사실을 사전에 몰랐고 나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오늘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관련된 진술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이 국회에 난이번 계엄군한테 실탄을 지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사실 진짜 모릅니다. 7탄이 무장한지도 모르고 투입한 걸
몰랐기 때문에 투입원지를 계엄사령관이 몰랐어요? 예, 계엄사령관의 지시 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을 이제 그 나중에 체크를 하고 언론을 보고 확인해서 아,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0분만 잘못됐으면 둘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불 다 꺼놓고 진짜 입장만 딱 바뀌어가지고 야 이거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요. 그거 생각하면 나 소름이 돋더라니까. 이 장면이. 저렇게 점잖게 안 하죠. 그 안 상황에서는 하겠지. 맞다. 거꾸로 매달아 놓고 시작하지. 박한수 저 새끼 저거 거짓말하는 겁니다. 저 태도나 자세를 보면 의원님 많이 저 보셨겠지만 제가 옛날에 저런 놈들 데려다 놓고 조사 많이 해봤잖아요. 저 군인의 별단 놈들이 그 어디 가서 대외적으로 가서 있을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들이 딱 각 잡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게 군인의 무슨 대단한 권위이자 명예라고 생각하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그 국회 열렸을 때 국방이 열렸을 때 무슨 저 별 3개밖에 안 되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런 놈들이 거기서 뻗대고 있는 거 보면 그게 이제 충암 애들의 그 특징인데 그때만 해도 딱 속에 너네 이제 좀만 기다려봐 내가 죽일 거야 그런 이런 거예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거고 저것들이 단순해가지고 저게 그대로 나오는데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놈이 앞으로 자료함에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국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경우는 없어요. 절대로 이렇게 안 앉습니다. 이놈들이 앉았다 일어날 때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앉는 건데 일부러 보라고. 보란 근데 저게 굉장히 비굴한 자세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표정도 아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 맞아요. 가서 뭐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걸 안 해요. 왜냐하면 지 부하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빌빌거리는 거 보면 가오가 떨어져 지위가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 이렇게 숙이거나 이러지 않는다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근데 지금은 거짓말하는 저렇게 거죠. 해야 되는 거야. 지금은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지가 살아야 되니까. 나는 바보고 병신이고 네. 이용당했다. 와, 나는 헛소리다. 저래야 되는 거야. 예? 제가 하나 써왔어요. 아 미치겠네. 이번 진짜. 책임자, 국방장관, 경찰과 관련 있어 행안부 장관은 제2계엄을 하면 행안부 장관이 나설 거예요. 그다음에 군 참모총장, 겸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소방사령관. 그 밑에 제1공수특전여단장, 제3공수특전여단장, 9공수특전여단장, 특수전 항공단장, 707 특임단장,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다 이렇게 아니 근데 의원님 네. 그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다 좋은데 네. 위에 그 탄핵 및 수사 대상이 이게 너무 약해. 아, 내란 혐의자. 내란 혐의자. 네. 아니 그리고 주범이 빠졌네. 수계가. 수계 네. 빠져 있어. 수계는 수계는 이제 너무 당연한 네, 거야. 당연하니까. 다 너무 당연한 네. 거야. 삼공수는 왜 들어간 거예요? 삼공수 뭐 한 거예요? 구공수는 삼공수가 와 있었다는 거고. 방첩사 지키려고. 방첩사 경비부 들어갔구나. 방첩사를 경비하려고. 예, 예. 거기가 이제 그 협동수사본부가 되니까. 자 그리고 국방부 차관. 국방부 차관은 국회에 나와서 자신은 계엄에 반대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명령으로 무장군들, 이 계엄군들이 국회에 투입이 되었을까? 국방부 차관이 여기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누구의 명령으로 헬기가 들어왔습니까? 그 부분 계엄사령관이 지시를 안 했는데 어떻게 부대가 왔습니까? 그걸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네네.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 그럼 누가 군부대 투입을 무장 군부대 투입을 국회에 지시했는지 지금 육군 참모총장 모른다 하셨습니다. 네네. 국방부 차관님 아셨습니까? 누가 지시했습니까? 차관님 지시하셨습니까? 뭐 차관은 지시할 위치가 아니고 그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장관께 하셨고요. 네. 자, 뭐 일단은 뭐 김용현은 진짜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이걸로 가야 됩니다. 제일 나쁜 놈이에요. 일단은 보면은 그렇죠. 이게 거짓말일지라도 아까 김용남 의원이 잠깐 짚었는데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국방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이 구조가 비슷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정부 질문하면서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가 직접 일선 부대에 출동을 지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국방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찰청에다가 야 김용남 체포해 구속해 이걸 할 수 없듯이 국방부 장관도 군 령권은 합참의장을 통해서 행사하는 거고 군 정권, 행정권, 인사군수는 참모총장을 통해서 행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놈은
작전 부대에 다이렉트로 지시를 한 거예요. 명백한 내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내란이야, 기본적으로. 내란. 자 그리고 계엄 사령관이 포고령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네. 포고령 관련해서 박한수 계엄 사령관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포고령 과정을 설명 한번 해봐요. 예, 그 포고령을 받고 내용을 보면서 법무 검토를 건의드리고 법무 검토 완료된 사항을 숙지하고 다시 계엄 사항실로 지정되는 곳에 가서 갔는데 아무도 없고 저와 같이 간 4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4명들이 야 이거 법적으로 검토되었다고 하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쭉 같이 읽었습니다. 읽고 그리고 다시 또 그것을 전화 연락이 와서 이제 포고령 선포하라는 게 대변인이 연락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막 뛰어 올라갔습니다. 뛰어 올라가서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뛰어 올라갔죠. 뛰어 올라가서 이거 그 시간이 거기는 22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22시. 그런데 22시 이후에 그 포고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시간만 수정해서 이제 바로. 자 아무리 저렇게 바보인 척 하더라도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본인 이름으로 나간 거잖아. 포고령이.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계엄 사령관이었잖아요. 네. 당시에 계엄 사령관이 누구한테 뛰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장관한테 어디로? 갔다는 게 장관한테. 장관한테? 네. 장관한테 가서 이 포고령의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우리가 법률 검토 다 해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네가 발표만 해라. 그래서 발표하는데 그러면 시간만 좀 바꿔주시죠. 지금 그랬다는 10시 거야. 30분 이렇게 해서 11시에 됐다는 얘기고. 아니 근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모든 권한이 거의 모든 권한이 계엄 사령관에게 집중되고 그렇죠. 국방부 장관이 계엄 사령관한테 뛰어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지. 그렇죠. 계엄 사령관이 장관실로 뛰어 올라가는 상황은 벌어질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 정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김용현 이게 이제 하나의 알자에 다음에 충암파, 용현파가 있는데 있어요. 그리고 김용현이 육사 38기, 지금 박한수는 육사 45기. 그러니까 7년 후배잖아요. 박한수 46기. 46기. 그러니까 네. 까마득한 후배인 거예요. 8년 후배면. 네. 박한수가. 그래. 뭐라고 했겠어요? 네가 맡아 할 때. 야 해군 출신 합참의장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 네가 해야지. 그럼 어떻게 준비 다 됐어? 야, 막 걱정하지 마. 내가 준비 안 하고 해놨겠어? 너는 막 이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올라가서 그럼 시간은 좀 바꿔도 될까 하고 뛰어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다고 면책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충암파의 수계는 김용현이고 네. 총괄 수계는 윤석열이고 그렇죠. 이거는 네. 구조 그러니까 저게 자체가. 그 제가 계엄 사령관이라는 놈이 그렇게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해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육사 나온 놈들을 저렇게 그러니까 같은 라인으로 저렇게 배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건데 8기수 차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8기수 차이라는 건 김용현이가 사단장을 할 때 박한수는 대대장 했던 놈이야. 그 기수 차이가. 그 정도 차이면 대대장이 사단장한테 가가지고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이거를 갖다가 육사 후배 놈을 계엄 사령관으로 해서 앉혀놓은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아무리 육사 후배지만 계엄 사령관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 집단은 법률이고 뭐가 원래 아무거나 막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에 보면 12.12를 생각해 보면 장태환이나 정병준은 육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긴 겁니다. 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3사관 학교가 없어요. 네. 그냥 대령부까지 싹 육사. 이번에 과연 육사예요? 네. 그렇게 깔은 거야 이미. 이미 그렇게 깔았어. 같으면은 이런데 대령 애들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참 힘쓸 놈들 간 거야. 네 잘해주면 승진시켜줄게. 해서 배치된 애들이에요. 준장. 자 그럼 보세요. 얘네들이 계엄을 위해서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제가 알고 계속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보직 인사를 통해서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세팅을 한 제가 거잖아. 얘기했잖아. 이게 지 총 맞을 놈들이나 쿠데타할 자리에는 다 충암 놈들이 지금 가 있다. 예. 아니, 다 백일 경비단 충암은 총경까지 가 있다. 여기는 육사. 육사. 얘네 육사. 육사 같은 쪽.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예. 이게 용현파인 거예요. 네. 용현파. 충암파보다 더 큰 용현파. 네. 그래서 결국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는 이상하다고 했던 네, 게 네, 김용현이가 갑자기 국방부 장관으로 간 거 다 염두에 두고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얘네들 진짜 뭐야 아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 네. 그거 해야지. 당연하죠. 해야 됩니다. 네. 네.
뭐 45년 지났는데 우리가 쿠데타 하겠습니까? 계엄하겠습니까? 염려 마십시오. 그런 세상 아니지 않습니까? 하놓고 말한 놈이 김영현이에요. 아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니까 정치 선동입니다. 하지 우리가 할수 말라고 이 있겠습니까? 자식들. 의원님들이 다 와가지고 해제시킬 건데 우리 그거 못합니다. 꿈도 안 꿉니다. 대통령실도 꿈도 안 꿉니다. 뭔 꿈을 안 꿔 날마다 그 꿈 꾸고 산 놈들이지. 그렇지. 날마다 그 생각만 하고 산 놈들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막가파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생각할수록 아찔하다니까. 자 일단은 우리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얘기들이 많아요.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부탁드리는데 두 번째 계엄 행여나 하더라도 그 계속 막아주셔야 됩니다. 막아드릴게요. 계엄 막는 박선원. 예. 박선원 TV 많이 가시기 전에 구독해 하나만 여쭤봐요. 제가 박선원 현장 TV.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왜? 두 번째 웃음 포인트. 오늘의 두 번째 웃음 포인트. 아니 현장 중계를 못 봐서 그런데 정말 꼭 하고 오라 그래요 지금. 형님 그 국방위에서 예. 지금 저 국힘 애들의 태도는 어땠어요? 오늘 질문 또 어거지 재밌는 썼어요, 안 이야기 썼어요? 꼭 해드려요. 예. 제가 국힘 얘기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니까 현장 저기 계엄할 거다 그랬을 때 무슨 소리냐고 저를 그렇게 비난하는 의원들. 네, 그렇지. 그다음에 골프 쳤다 그랬을 때 제가 8월 24일, 8월 31일, 9월 7일 연속 세 번 골프 쳤다 할 때 대통령 골프 단체 무슨 소리냐 했던 의원들이 오늘 유영훈 의원 사과했습니다. 사과했어요. 그동안 한기호는 한기호 사과 받아야죠. 한기호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정말 야당 의원들이 이야기할 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도 안 해봤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서 사과는 아니고 약간의 꼬리는 내리더라고요. 나쁜 놈들. 알겠습니다. 네, 자, 박선원 TV. 박선원 TV의 주인공 박선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